네, 밤사이 미국 뉴욕에서는 제75차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K-방역 경험을 소개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도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도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 17분 동안 연설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포용적 국제협력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경제 충격,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백신 개발과 보급에 협력하고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가,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북한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5개국 방역협력체를 만들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도 지지와 협력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역시 화상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내용으로 보자면 코로나19 대유행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년과는 달리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국내 여행은 봉쇄하면서도 외국행 항공편은 허용해 전 세계를 감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세계보건기구 WHO 책임론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WHO가 사실상 중국에 통제되고 있다면서 인간 대 인간 전염에 증거가 없다고 선언하는 등 거짓을 일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WHO가 대유행에 맞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推进国际联防联控，坚决打赢全球疫情阻击战，反对政治化、污名化。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책임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 대북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국회가 어젯밤 늦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번째 추경안이 통과되기는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면서 당장 내일부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 50만 원씩이 돌아갑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가장 먼저 지급되는 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수입이 줄어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앞서 1차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에게 내일부터 50만 원씩 순차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모레부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라면 기본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받았던 카페나 음식점은 150만 원입니다. PC방처럼 아예 문을 닫아야 했던 곳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28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중학생에게 돌아가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추석이 지나야 입금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급을 연령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4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아동 돌봄비와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대상을 늘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지현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 지급에서 만 16세 이상부터 또 중간에 만 35세에서 64세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겁니다. 여기서 절약한 약 5,200억 원은 야당이 주장했던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먼저 독감 예방접종 관련 예산 늘렸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105만 명도 무료로 예방주사를 맞게 됩니다. 돌봄 지원금 대상도 당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대신 중학생 자녀 가정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라면 형제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도 47억 원 반영됐습니다. 그 밖에 재난지원금 대상도 늘렸습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씩 지원하고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에 대해서도 200만 원씩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양보한 여당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야당도 당초 전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주장하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물러섰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밤사이 전해진 중요한 소식으로 전해드렸었죠. 독감 무료 접종 일정이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중단이 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럼 언제 다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보건당국이 지금 상온에 노출이 된 해당 백신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접종이 다시 시작이 되겠지만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접종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접종 시작이라고 알고 있어서 오늘 병원에 예약을 해놨었어요. 좀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첫날 붐빌 것으로 예상됐지만 병원은 한산합니다. 콧구름 하시는 분은 2분 있었어요. 접종 예약자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백신 제조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회사는 독감 백신을 만들어 냉장 상태로 의료기관에 공급합니다. 2에서 8도가량의 낮은 온도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 실온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병원은 해당 제약사의 백신을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 상자로 포장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종이 박스에 왔더라고요, 이번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딱 들었죠. 아이스팩 안 들어있었어요, 이번에는. 제약사의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세요, 여기 그냥 뭐예요? 예. 그러면 안 된대요. 문제의 백신은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접종받을 물량이었습니다. 약 500만 명분이 의료 현장에 공급됐는데 냉장되지 않은 백신이 섞여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이거 어이없는 그런 취급 부족이잖아요. 보건당국은 냉장을 제대로 못한 백신을 수거해 품질 조사 중입니다. 만일 문제가 없다면 무료 접종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연말까지 계획한 독감 백신 접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에 올해 더 유독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코로나에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 때문인데요. 코로나 국내 상황은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어제도 발표가 되긴 했는데 방역당국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 전해드렸던 대로 서울 강남 일대입니다. 집단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지목된 이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추가로 감염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강남구 대우 디오빌 플러스와 관련하여 확인된 14명이 재분류되었고 접촉자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서울 강남역에서 약 200m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입니다. 지금까지 이 건물 6개 층에서 나온 코로나19 감염자는 39명입니다. 지금껏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환자 10명이 이곳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어제 감염자 14명이 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만에 관련 환자가 무더기로 는 겁니다. 이 건물에서 2km 가까이 떨어진 설릉역 인근 신도 벤처타워입니다. 이 건물에서 나온 확진자도 어제 하루 동안 6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문제의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을 찾아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 판매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등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이분들이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니까 여기저기 위험도가 높죠. 코로나19는 총리실도 침투했습니다. 어제 오전 총리실 소속 A국장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현장 점검 일정을 취소한 정세균 총리는 급하게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코호트 격리 중이던 재활병원에서 환자 1명과 보호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누적 확진자는 52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병원과 요양시설 병문안을 가능한 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어서 미국 상황도 보면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이 2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하루 평균 850여 명이 매일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연말까지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홍희정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성조기들이 미국 워싱턴 기념탑 주변을 가득 둘러쌌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사망한 20만 명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2만 개의 성조기가 꽂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6일 미국 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보름여 만입니다. The idea of 200,000 deaths is really very sobering and in some respects stunnin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절반에 가까운 1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베트남전과 한국전 미군 사망자의 2.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We grieve when even one life is lost.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인도 코로나19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ndoors for you or another person may mean poor ventilation, poor airflow. 미국 내 몬태나와 애리조나 등 8개 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율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50%를 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가 된 지난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6% 늘어난 200만 명에 육박한 환자들이 한 주 동안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유럽과 미주의 증가세가 컸습니다. 유럽 11%, 미주 10%였습니다. 현재까지 WHO가 확인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117만 명, 누적 사망자는 96만 명입니다.